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무성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계속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재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0페이지. 우리 지금 이제 등록 면허세를 하고 있는데요. 또 이제 복습을 잠깐 해볼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등록 면허세가 뭔지에 대해서 개요적인 정리를 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우리가 등록 면허세입니다. 등록. 자, 홍길동 명의로 등록을 하거나 면허. 이때 면허라는 것은 이제 화물 면허라든가 이런 영업 면허, 영업을 위한 그런 면허를 얻기 위해서 이런 등록을 하거나 면허를 득하게 되면은 내는 우리가 도구세. 자, 이 도구세입니다. 도나 구에서 관장하는 그런 지방세를 등록 면허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등록 면허세 같은 경우에는 누가 내느냐? 당연히 등록상, 자, 우리 시험은 등록에 관련된 시험 위주로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등록상은 뭘로 보면은 확인이 가능하냐면 등기부를 보시면 됩니다. 등기부. 그래서 등기부를 딱 열어보시면 등기부상에 이제 여기 홍길동이라고 나와 있죠. 등기부상에 홍길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홍길동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그 홍길동 씨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홍길동 씨는 등기부라는 외관에, 그렇죠? 외관에 표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세법은 이 홍길동 씨를 외관상 등기 권리자라고 표현합니다. 외관상 등기 권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관상 등기 권리자가 납세물을 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홍길동 씨라는 외관상 등기 권리자가 주체가 돼서 이 사람이 등기 등록을 하면 돼요. 그러면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이제 등록하면 등록가액이 있겠죠. 예, 등기 등록 가액이 나올 겁니다. 그럼 거기에다가 곱하기 세금의 부담률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요 세율 앞에 나와 있는 요 금액을 우리 세법은 과세 표준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 이때 과표를 정하는 순서라고 할까요? 네, 순서가 있는데 요 순서는 이렇게 되면 순서는 우리가 취득세랑 똑같아요. 그래서 취득세를 잘 알아두시면 등록면허세가 편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득세가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취득세를 알아야지 등록면허세도 이해가 빨라진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 취득세 계산할 때 어떻게 했었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을 과세 표준했었고 그 취득 당시 가액을 알아서 신고하자 그랬죠. 그러면 알아서 신고하자면 알아서 탈세할까봐 나름대로 그 기준 금액을 만들었다고 그랬었죠. 기억나십니까? 그럼 그 기준 금액을 5글자로 뭐라고 했었죠? 시가 표준액이라고 했었죠. 시가 표준액. 그래서 토지의 시가 표준액도 있고 주택의 시가 표준액도 있고 건물의 시가표준액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가표준액 이상으로 신고를 해주면 된다. 하지만 만약에 시가표준 밑으로 떨어져서 많이 신고가 됐다면 그 신고 금액은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객관적 사실에 따라 취득했을 때는 사실상 취득가액이 있었지요. 네. 자, 그래서 얘는 등록가액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록가액을 알아서 신고해라. 그러면 신고가액도 있고요. 신고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시가표준액으로 가라. 그 다음에 이제 객관적 사실에 따라 취득했을 때는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가자. 이런 개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액이 있었고 시가표준액이 있었고 사실상 취득가액이 있었다. 이렇게 했었죠. 그러면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가는 경우의 수는 우리가 국가가 있고 수입이 있고 공매가 있고 법인장부가 있고 법원의 판결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검증이 되는 취득이 있습니다. 자, 이런 객관적인 상황 속에서 취득이 되면 이 금액들이 다 확인되기 때문에 이 금액을 우리는 과세 필요한다라고 했습니다.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이 금액을 그대로 등록한 거기 때문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다만 이제 우리가 이 등록가액을 표시할 때 등기부에 표시할 때
어떤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으로 표시가 되는 것도 있고요. 어떤 거는 채권 가액으로 표시가 되는 것도 있고요. 어떤 거는 건수로 표시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세 가지가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 가액도 있고요. 두 번째는 채권 가액도 있고, 세 번째는 건수로 표시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부동산 가액이나 채권 가액으로 표시가 되면은 이 금액을 우리는 종가세라고 얘기하죠. 종가세라는 것은 가액을 쫓아서 부과하는 세금을 종가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건수가 되면 이것을 종량세라고 합니다. 종량세는 양을 쫓아서 부과하는 세금을 우리는 종량세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자, 이런 금액들이 이제 표시가 되는데,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이런 거죠. 취득 당시 가액을 보통은 이제 등기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취득 당시 가액과 등록 당시 가액이 일치할 수도 있지만,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뭐냐면, 우리가 자산을 다시 재평가한다거나, 그러니까 왜 재평가하느냐, 다시 평가한다는 건데,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요 토지가 있는데, 요 토지를 기업이 10년 전에, 한 15년 전에 샀어요. 근데 15년 전에 샀는데, 이 땅값이 한 5천만 원 정도 된 거예요. 자, 나중에 기업이 여기다가 무슨 건물을 짓든지 하려고. 근데 15년 동안 장부상에는 계속 5천 원 표시가 돼 있죠. 그런데 그 주변이 개발 호재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럼 주변에 개발 호재가 있게 되면 어떻습니까? 개발 호재가 있게 되면은, 가격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시세는 지금 예를 들어서 한 2억 정도 가는 거예요. 4배 정도 오른 거죠. 그러면 시세는 2억이면은 이 기업 입장에서는 자산이 좀 저평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부상 자산이 저평가되어 있으면 기업 입장에서는 나중에 대출을 받다거나 회계감사를 받을 때 좀 좋지가 않은 거거든요. 자산이 많아 보여야지 기업이 좋은 기업이구나 이렇게 평가될 수 있거든요. 그런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2억은 아니더라도 공정하게 자산을 다시 좀 재평가해서 가격 상승이 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세법은 좋다 그러면은 이걸 매번 해줄 수는 없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산 재평가를 허용해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산을 다시 재평가하면은 2억은 아니더라도 한 1억 얼마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장부에 반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유는 뭐냐면 해필이면은 이제 등록을 할 때 이 자산 재평가가 이루어진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가 취득 당시 금액과 등록 당시 금액이 달라질 수 있거든. 자산이 재평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거를 변경이 된 금액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변경이 안 된 금액을 그대로 갈 것인가, 이런 얘기예요. 의미 있는 얘기죠. 왜? 이렇게 되면 세금이 달라지는 거니까. 그렇죠? 자, 우리 세법은 이걸 받아주겠다는 겁니다. 왜냐면 흔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받아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세금은 좀 더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변경된 자산의 재평가 등이 됐을 때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해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또 이런 경우가 자산의 재평가도 있지만 감가상각도 있거든요. 감가상각은 이제 자산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죠. 이런 감가상각. 네, 이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가를 한다거나 재평가를 하게 되면 가격에 변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건물 감가상각은 이거죠. 자, 여러분들 학교는 시간은 이제 나중에 감정평가법을 배우시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건물 같은 경우가 그래요. 건물 같은 경우가 시간이 지나면 이게 감가상각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건물의 시간이 지나면 건물의 가치가 감소가 되는 거죠. 이런 걸 감가상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과세 표준을 알아둘 얘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이제 세율입니다. 그럼 우리 세율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지금은 이 세율을 외울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세율이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이해만 해주시면 되죠. 세율은 나중에 외우셔도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세율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 등기부 등본을 딱 열어보면 등기부를 딱 열어보잖아요. 그러면 등기부에 뭐라고 돼 있냐면 등기부 등본상 여기는 갑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가 을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갑구라는 데는 여러분들 등기법 배우시면 갑구라는 데는 뭐가 써져 있냐면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써져 있어요.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등기가 써져 있습니다.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있고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등기가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 소유권에 관한 등기라는 것은 뭐냐면 부동산을 매매로 넘겨준다거나 뭐 증여로 넘겨준다거나 뭐 상속으로 넘겨주는 그런 등의 행위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이 바뀌는 거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외의 등기는 뭐냐면 소유권 이외의 등기는 어떤 권리를 설정해 두는 거예요. 권리를 설정해 두는 거. 그래서 뭐 저당권을 설정한다거나 지상권을 설정한다거나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권리를 설정해 두는 거죠. 설정. 그러면은 이런 이외의 등기들이 있는데요. 뭐 저당권이 뭔지, 지상권이 뭔지, 지역권이 뭔지, 전세권이 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권리를 이제 설정해 두는데 공통점이 있다면 요 설정되는 권리 같은 경우에는 세율이 0.2%로 동일합니다. 0.2%. 그래서 만약에 저당권을 설정했다. 그럼 저당권은 가액 표시를 채권 가액으로 한단 말이에요. 저당권이라든가 경매 신청. 그럼 저당권이라는 거는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 이런 얘기군요. 그러니까 당연히 은행에서 저당권 설정 등기라는 걸 합니다. 그다음에 경매 신청. 말 그대로 경매를 신청한다는 거예요. 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세금을 안 줘요. 그러니까 전세금을 반환받기 위해서 전세 세입자가 자, 내용 증명을 보낸 다음에 그래도 답변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법원에다 경매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인 물건이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경매로 넘어가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면 바로 주인이 연락 옵니다. 아유, 왜 이러시냐고. 그렇죠? 자, 그런 어떤 채권 변제를 위해서 전세금은 세입자 돈이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경매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자, 이런 등의 방법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의 우리가 설정을 해두면은 우리가 0.2% 우리가 세율이 부과됩니다. 세율은 다 똑같아요. 다만 이제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요 세율 자체가 매매 등의 유상취득이냐, 증여 등의 무상취득이냐에 따라서 세율이 좀 달라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등기부상의 표준세율 제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준세율. 네. 그 다음에가 이제 표준도 있지만 우리가 취득세 공부할 때 표준도 있었지만 중과세율 제도도 있었잖아요. 중과세율. 자, 그래서 등록명세도 요 중과세율 제도가 있어요. 표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과세율 제도도 있습니다. 그럼 중과세율은 뭐냐면 표준세율보다 더 곱하기 몇 배 더 많이 내는 것을 우리는 중과세율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게 어떤 규정이냐면 바로 대도시 내에 법인 등기를 했었을 때 대도시 내 법인 등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중과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도시 내 법인 등기하면 왜 중과가 되느냐? 대도시라는 것은 뭐냐면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를 대도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취득세에서도 그런 비슷한 규정이 있었잖아요. 과밀억제권역에다가 공장을 짓거나 증설하거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신중처분한다거나 대도시 내다가 부동산 취득을 하게 되면 중과를 한다. 이런 조항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그걸 중과하는 이유가 있었잖아요. 뭐였죠? 인구 집중화를 막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이런 인구 밀도 높은 지역에다가 공장을 세운다거나 본점이 들어온다든가 그러면 더 과밀을 초래하겠죠. 그래서 이런 인구 집중화를 막기 위해서 규제를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공법적인 규제도 있어요. 뭐 공장 같은 경우는 공장 총량제라고 해서 과밀 지역에는 어떤 총량, 양을 제한한다 이거죠. 그렇죠? 근데 그 이유는 또 이면에는 그런 것이 있죠. 만약에 뭐 과밀 지역이면 서울과 경기도 대부분 지역을 말하는데 그런 지역에 공장이 다 있게 되면 그러면 지방 군소 도시는 완전히 공동화되는 거죠.
거긴 뭘 목삽니까? 공장이 있어야지 소비가 되고 소비가 있어야지 뭐 술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자, 그런 논리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도시에다만 법인 등기를 하지 말고 대도시가 아닌 지방에다가 법인 설립하세요. 이런 얘기예요. 만약 그렇지 않고 대도시 내다가 등기, 설립 등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전입은 이제 이사 오는 걸 말하죠. 전입해 오는 거, 이사 오는 거. 이런 식의 등기를 했을 때는 중과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표준세율에다가 곱하기 3배를 중과하겠습니다. 요 규정이 딱 하나 있어요. 우리 취득세는 중과 규정이 좀 많았었죠. 표준세율 플러스 2%의 4배인 8% 내는 사치성 재산, 뭐 별장, 골프장 기억나십니까? 그런 것들. 사치스러운 재산을 취득했으니까 중과한다. 그 다음에 과밀 지역에 들어왔으니까 중과한다. 그 다음에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했으니까 중과한다. 뭐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등록명세는 딱 요 한 가지 규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표준으로 과세도 하고 중과세율도 우리가 적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표준과 중과가 이제 동시에 이렇게 중과가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계산된 세금을 어떻게 한다? 계산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를 합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신고 납부 기한이 있겠죠? 신고 납부 기한이 있죠. 그럼 언제까지 신고하고 납부할 것인가? 자, 요거예요. 그러면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이었었죠. 다만 이제 우리가 상속의 경우에는 재산 배분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 그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다라고 돼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요 등록면허세는 홍길동 명의로 등기하거나 등록하기 전까지 우리가 신고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등록하기 전이라 함은 우리가 등기소에 가서 등록하기 전에 미리 신고하라 이거죠. 만약에 등록하고 나서 신고하라면 신고 안 할 거 아니에요. 왜? 아쉬운 게 없죠. 내 명의로 다 등록이 됐는데 뭐가 아쉽다고 나중에 신고합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등록하기 전까지 구청에 가서 이제 세금 내고 그 다음에 이제 등록하면 되거든요. 자, 요걸 이제 우리가 등록면허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홍길동 명의로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하자라는 것은 등기 접수일까지 우리가 신고를 하자. 접수한 날까지 하라. 이런 얘기예요. 접수한 날까지 하자.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때까지 신고하고 납부합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거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게 되면 가산세상의 불이익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등록면허세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완성이 된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완성이 된 거니까 요거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확인만 해볼까요? 300페이지 보시면은 세율. 자, 굉장히 뭐 복잡하게 써 있지만 뭐 복잡한 거 없습니다. 한번 분석을 해보죠. 박스를 보면은 파란 색깔로 칠해져 있죠. 파란 색깔이 이거죠. 우리가 표준 기본 세율은 등기부에 따라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뭐 표제부 뭐 이렇게 해서 등기법 시간에 공식부 교수님한테 잘 들어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갑구에다는 소유권에 관한 것을 표시하고 을구에는 소유권 외적인 권리를 표시합니다. 굳이 이걸 구분한 이유는요. 이제 이런 권리 설정 관계는 설정했다가 또 말소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저분해져요. 특히 이외등기 을구 쪽은. 근데 이러한 것들을 갑구하고 막 섞어버리면 뭐가 뭔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법은 등기법에서는 그러면 중요한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먼저 갑구에다 표시해주고 그 외적인 권리는 우리가 이외 등기로 표시하자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유권에 관한 등기, 외의 등기로 이제 가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여기다가 곱하기 이제 세율. 근데 이제 우리가 중과세율 같은 경우에는 좀 이따 보기라고요. 그러면 거기 보시면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부동산 가액에 제가 그랬죠. 이게 매매냐 증여냐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진다고. 보니까 매매는 몇 프로 됐어요? 2%로 돼 있고 상속 등기는 0.8, 상속 외적인 무상취득은
1.5%. 그러니까 상속 외 무상이라는 건 뭐 징여라든가 기부라든가 이런 걸 말하겠죠. 그 다음에가 이제 원시. 원시가 뭐였죠? 최초로 취득하는 거였었죠. 이런 최초의 취득은 0.8%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유권 외의 물건입니다. 소유권 외에 지상권, 가등기, 지역권 등이 됐을 때는 세율이 똑같습니다. 0.2% 동일하죠. 그렇죠? 그래서 지상권은 부동산 가액이고 지역권이라는 것은 요역지 가액이다. 요역지라는 것은 편익을 제공받는 땅을 우리는 요역지라고 하죠. 그러면 전세권은 이제 전세금이 되겠고요. 임차권은 월 임대차 금액, 임대차란 말 아시겠죠? 그다음에 저당권 경매시정 가압류 가처분은 채권 변제를 위해서 취하는 조치들입니다. 그래서 채권 가액이다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0.2%가 되겠죠. 그다음에 그 밖의 등기는 각종 변경 등기, 말소 등기 등이 됐을 때는 건당 6,000원. 자, 여기서 좀 알아둘 게 나오네요. 건당 6,000원입니다. 말소 등기 등이 됐을 때는 건당 6,000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때 건수가 이제 과세 표준이 되는 겁니다. 6,000원이 세율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과표가 건수로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이것을 종량세라고 합니다. 종량세. 그 다음에 이제 세율이 금액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이것을 정액세율이라고 합니다. 정액세율. 세율이 금액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합니다. 네, 이게 이제 우리가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종량세가 있고 정액세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등록면허세만 있는 아주 독특한 규정이니까 잘 이해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배 중과세율 있죠. 세배 중과는 이제 중과세율 하나 있다고 그랬죠. 대도시 내에 법인 등기. 거기 보시면 1번 대도시에다가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정, 분사무소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를 했을 때는 세배를 중과한다. 그렇죠? 그러면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전입함에 따른 등기를 했을 때도 세배의 중과세를 정한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가징수를 보시면 부가징수는 신고납부로 되어 있죠. 신고납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신고기한에 보시면 원칙은 등록 전까지다. 등기 등록하기 전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자, 2번은 일단은 여러분 넘어가고요. 원칙은 등록하기 전까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징수로서 그 가산세 조항 있죠. 가산세. 당연히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를 뭐 과소 신고를 했다거나, 그렇죠? 아니면 납부를 뭐 신고만 해놓고 안 했다든가. 그럼 가산세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가산세가 있는데 신고 불동산세는 똑같습니다. 차등과세인데 40%. 40%는 뭐냐면 40%는 이제 부정한 경우입니다. 부정한 경우가 40%고 그 다음에가 20%. 20%는 무신고. 그 다음에 10%는 과소신고입니다. 자, 이렇게 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과되는 세금 있죠. 부과되는 세금은 이제 덧붙여지는 세금을 말이죠. 덧붙여지는 세금을 부가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이제 이런 거예요. 등록면허세가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가 등록가액에다가 곱하기, 그렇죠? 등기 등록가액에다가 곱하기 표준세율을 부과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가 중과세율을 부과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럼 했더니 세금이 만약에 뭐 10만 원이 나왔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10만 원. 그러면 이제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덧붙여지는 세금이 있는데 그 덧붙여지는 세금이 바로 뭐가 있냐면 지방교육세가 있다 이거죠. 지방교육세. 그러면 요 지방교육세는 요 10만 원에 대해서 곱하기 20%.
그러면 10만 원에 대해서 20%면은 얼마예요? 2만 원이 되겠죠. 2만 원. 2만 원. 10만 원에 20%는 2만 원이 부과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걸 이제 우리는 부가세다. 부가세. 이런 걸 이제 우리는 독립세. 그렇죠? 독립세. 이걸 우리 부가세 이렇게 썼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맨 밑에 부가세는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등록면허세 납부세액에 곱하기 20%가 부과가 되고요.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가 감면받았을 때는 감면세액의 20%인 뭐가 부과돼요?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가 된다.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렇게 인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등록면허세라는 것은 우리가 홍길동 명의로 등기부상에 등록하거나 면허를 득하면 내는 세금인데 면허와 관련된 부분은 시험 출제를 안 하고 있습니다. 등록과 관련된 세금만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등록을 하게 되면 등기부상에 표시가 되어 있는 이 홍길동 씨를 누구라 한다고요? 외관, 겉으로 보기에 등기 권리자. 당연하겠죠. 권리가 있으니까 등기부에 표시를 하겠죠. 그래서 등기 권리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홍길동 씨가 진짜 주인인지 아닌지는 관심 없어요. 어떻게 압니까? 이거 등기부상 알 수 없죠. 이 사람이 실제 돈을 댄 게 아니라 뭐 다른 사람이 있는데 뭐 어쨌든 그걸 알 길이 없으니까 그냥 외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걸 외관상 등기 권리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등기법 시간에 외관상 등기 권리자냐 반대인 등기 의무자냐 요거 구분하는 거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의 등기 권리자가 등기부상에 등기하거나 등록을 해두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럼 그 가액을 표시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세율을 계산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금액을 알아서 신고를 하면 알아서 탈세할까봐 시가표준액이 있고 객관적 사실에 따라 추겠을 때는 사실상 취득가액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시가표준액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 자, 이런 경우의 수는 주기상 똑같다. 그래서 국가, 수임, 공매, 법인장부, 법원의 판결문, 검증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가 이제 그 표시했을 때는 부동산 가액으로 표시가 되는 것도 있고 채권 가액으로 표시가 되는 것도 있고 건수로 표시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가액으로 표시가 되면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종가세라고 하는 거고 건수로 표시가 되면 종양세라고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말소 등기, 지목 변경 등기 등을 했을 때는 건수를 과표로 합니다. 그러면 곱하기 우리가 세율은 우리가 정률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정액세율로 되는 것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과표를 할 때는 취득 당시 가액과 등록 당시 가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산의 재평가나 감가상각이 있으면 변경 전이 아니라 변경된 가액을 과표로 간다는 것이죠. 이 부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여러분들 그 299페이지 전페이지 보시면은 나와 있죠. 그 등록 당시 가액 맨 밑에 하단에 보시면 특례에 나와 있죠. 특례에 하나 오른쪽 박스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다만 찾으셨습니까? 다만 등록 당시에 자산의 재평가라든가 또는 감가상각 등으로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 전 가액이 아니라 뭘 한다? 변경된 가액을 과세 표준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변경된 가액을 과표한다가 되어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가 이제 세율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등기부를 확인해 보면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있고 을구에는 소유권 외적인 권리 등기가 있다라고 했었죠.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매매 등의 유상이냐, 증여냐, 상속이냐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질 수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 세율 못 외워도 상관이 없다라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외적인, 소유권 외적인 권리 같은 경우에는 뭐 저당권을 설정한다, 지상권을 설정한다, 전세권을 설정한다, 이런 식의 권리를 설정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세율은 동일하게 0.2%가 된다. 그렇죠? 그래서 표준 0.2% 되는데 다만
대도시 내에다가 법인 등기, 설립 등기, 전입 등기 등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 세배를 중과세율을 정해준다. 그래서 표준 세율 제도가 있고 중과세율 제도가 있고, 그럼 이렇게 계산된 세금을 어떻게 하자? 신고하고 납부하자. 그러면 신고 납부를 언제까지예요? 홍길동 명의로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하자. 그렇죠? 그러면 이 신고를 잘 해야 되는데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뭘 부담한다? 가산세상의 불이익을 받는다. 그러면 이때 신고는 등기 등록 접수일까지를 말한다. 이런 얘기가 돼요. 접수일까지 말한다. 신고를 제대로 안 했을 때는 가산세상의 불이익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좀 정리가 되셨나요? 네. 그러니까 이 등록면허세는 우리가 등기법하고 연관성이 많은 그런 지방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등기법을 좀 더 잘 알아두시면 좀 더 이해가 더 빨라질 겁니다. 역시 이번 시간에도 뭐 이해를 하신 부분도 있을 거고, 아직까지 좀 이게 뭔가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자, 상관없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아는 것만 이렇게 체크하시고 모르는 거는 뭔데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어차피 다시 또 할 거니까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세 번째 세목인 재산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산세는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그러면 우리는 여태까지 취득과 관련된 그런 세금을 위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재산세라는 세금은 어떤 세금인가? 재산세라는 세금은 어떤 세금인가? 재산세. 네. 그러면 재산세라는 세금은 이런 세금이 되겠습니다. 재산세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취득과 관련된 어떤 세금인데, 재산세는 소유, 재산을 소유, 보유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지방세를 재산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면은 내는 세금이 이제 재산세라고 하는데요.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재산세라는 것은 일단은 개념적 정의가 매년 내는 겁니다. 매년. 첫 번째는 매년 내는 겁니다. 매년. 우리 취득세는 매년 내는 건가요? 아니죠. 취득이라는 법률 행위가 있을 때만 내는 겁니다. 매매라든가 교환이라든가 증여라든가 상속이라는 이런 취득 사건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렇죠? 등록면허도 마찬가지죠. 그런 취득을 해서 그 등기부에다가 등록했을 때만 우리가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 겁니다. 즉 등기 등록 행위가 있었을 때만 발생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재산세는 매년 내는 거예요.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매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무슨 돈을 벌어서 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내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티끌모아태산이라고 매년 재산세 낸 거를 한 10년, 20년 낸다고 생각하면 이것도 작은 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두 번째는 매년 우리가 6월 1일 현재 이때 6월 1일 현재가 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6월 1일은 다른 말로는 과세 기준일이라고 표현합니다. 과세 기준일이라고 표현해요. 과세 기준일. 그럼 이게 중요한 날짜예요. 이 기준일은 뭘 판단하는 거냐면 납세 의무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날짜가 되겠습니다. 납세 의무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날짜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6월 1일 현재 시점에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특정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특정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네 번째 자에게, 이때 자가 이제 바로 납세 의무자가 되겠죠. 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납세 의무자. 그럼 소유하고 있는 자인 납세 의무자에게 신고하는 세목일까요? 고지가 되는 세목일까요? 고지. 예. 고지가 되고 납부가 되는 그러한 시군구세를 우리는 재산세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고지 납부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보통 징수한다라고 합니다. 뭐 한다고요? 보통 징수한다라고 합니다. 보통 징수.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재산세라는 것은 매년 내는 거고요. 6월 1일 현재 이걸 기준이랍니다. 과세 기준일이라는
이런 날짜는 납세문자를 판정하는 중요한 날짜입니다. 왜 그런지는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이게 왜 중요한 건지요. 자, 이런 시점에 특정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자라면 이제 개인도 되고 뭐 법인 다 됩니다. 법인한테 신고납부하는 거에 고지납부. 여태까지 취득세 등록에서는 다 신고납부했었죠. 이런 걸 뭐라고 우리가 배웠었죠? 보통 징수한 용어 배웠었죠. 기억나세요? 보통 징수한다. 그래서 이 세금은 시군구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징수도 시군구에서 하고 관리도 시군구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군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방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전세 총론에 보시면 의 나오죠. 토지 밑줄 한번 쳐볼까요?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 이게 이제 과세 대상이에요. 아, 그러면은 몽땅 다 내는 것이 아니라 토지, 건물, 주택, 선박, 항공. 이 5가지만 되네요. 네. 이런 5가지 재산을 소유한 자에게 매년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자, 그 성격은 보유세고 물세다. 물세가 뭐였죠? 물건을 중심으로 과세하는 거였었죠. 그 다음에 수익세. 수익세라는 건 뭐냐면 응익세라고 되어 있는데 응익이라는 것은 수익을 누리는 물건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다라는 뜻인데요. 이런 거죠. 내가 만약에 아파트라는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수익이 생길 수 있어요? 임대 수익이 생길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럼 이런 임대 수익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을 수익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이제 납세무자부터 해서 하나하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